서울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유진은 일요일 아침에도 창문을 닫아 걸며 개 짖는 소리를 욕했다. 아침부터 시끄럽게 짖어대는 저 미친 개는 또 누구 거야? 사람을 물어도 이상할 게 없네. 그녀는 개를 혐오했다. 털 날리고 짖고 예측할 수 없고 더럽고 냄새나는 생물. 어린 시절 개에게 물린 트라우마는 그녀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날 이후로 어떤 종류의 개든 마주치면 심장이 조여왔다. 이유진, 34세. 유명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세련되고 냉철하며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잘하는 타입. 그런 그녀가 최근 몇 주간 이상한 기분에 시달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느낌. 엘리베이터 거울에 잠깐 비친 모자 쓴 남자. 밤늦게 울리는 벨, 아무도 없는 복도. 그리고 매일 다른 각도에서 발견되는 초라한 회색개. 또 너야? 그녀는 현관문 너머에 앉아 있는 그 개를 노려보았다. 양쪽 귀가 반쯤 접힌 채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녀석은 그녀가 눈을 마주치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이상했다. 걔는 매일 아침 그녀가 출근할 때쯤 정확히 복도 끝에 서 있었고 저녁에 돌아올 때면 다시 그 자리. 그녀가 욕을 해도 물을 뿌려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전부 달라졌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친 유진은 피곤한 몸으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다. 인적 드문 골목에 들어서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뒤따라오는 발소리. 그녀는 속도를 높였다. 발소리도 속도를 맞췄다. 갑자기 손목이 잡혔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외쳤지만 단지의 소음은 익숙하게 묻혔다. 남자는 거칠게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어두운 골목 쪽으로 끌고 갔다. 그 순간 낮에 그녀를 따라다니던 그 회색 개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개는 주저없이 남자의 팔에 달려들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개를 걷어찼지만 개는 물고 늘어졌다. 그 틈을 타 유진은 도망쳤고 개는 끝까지 남자와 싸웠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떨리는 손으로 진술을 마친 후 자신의 말이 믿기지 않아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 개, 왜 날 구한 거지? 며칠 뒤 단지 근처에서 그 회색 개가 발견됐다. 다리 하나는 부러져 있었고 털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동물보호소 차량이 그를 데려가는 순간 유진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개가 돌아보자 피하지 못하고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따뜻하고 사람 같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이유진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끝나지 않은 공포가 그녀의 삶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이유진은 며칠 동안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발밑에 웅크린 회색개,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 넌 다 기억나, 그렇지.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마엔 땀이 흥건했고 손은 떨렸다. 그 사건 이후 외출이 무서웠고 스마트폰 알림만 울려도 심장이 뛰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이유진 씨 되시죠? 여기 강북구 유기동물 보호센터인데요. 그날 구조된 개 말입니다. 보호소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전 그 개랑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계속 유진 씨 쪽만 보고 있어요. 사료도 안 먹고요. 자꾸 문 앞에서 울어요. 꼭꼭 뭔가 전하려는 것처럼. 그녀는 망설이다. 결국 그곳을 찾았다. 냄새나는 좁은 복도, 철장 너머의 개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눈빛을 떨구고 있는 회색 개. 그녀가 가까이 가자 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말하는 듯했다. 기억해. 우린 이미 만난 적 있어. 이름이라도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목걸이도 칩도 없었어요. 근데 왼쪽 귀 뒤에 이상한 흉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칼 자국처럼. 유진은 순간 심장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그 흉터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잊고 지낸 그 여름 외삼촌의 시골집 그리고 그 지하실. 밤이 되어 유진은 무작정 와인 한 병을 비우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과거가 떠올랐다. 8살 때 시골집에서 본 개, 큰 개, 회색 털, 왼쪽 귀 뒤에 상처, 그리고 어른들이 숨기듯 말했던 사고. 말도 안 돼. 그 개는 그때 죽었잖아.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네가 기억하는 게 진짜가 아닐지도 몰라. 그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문득 창밖을 보자 그 개가 있었다. 자신의 아파트 앞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보호소에 있다고 했었다.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전화를 걸려는 순간 화면이 꺼졌다. 배터리는 분명 80%였는데 정적. 그 순간 집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그녀는 숨을 멈췄다. 모니터를 켜자 누군가 카메라를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문자가 왔다. 기억해. 네가 본 건 진실이 아니야. 너도 그 밤에 있었잖아. 이유진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초인종은 다시 울리지 않았지만 불안은 계속 맴돌았다. 카메라를 가렸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보호소에 있던 걔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그리고 K는 누구인가? 그녀는 초인종 옆에 조심스레 귀를 댔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손을 떨며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바닥에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다. 거기엔 단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강릉, 지하실. 그 단어들은 마치 폭탄처럼 유진의 머릿속에서 터졌다. 오래전 잊은 이름, 장소, 기억. 외삼촌이 살던 강릉의 시골집, 그 집 지하실에서 있었던 말할 수 없었던 일들. 그녀는 다음날 당장 차를 빌려 강릉으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손엔 땀이 맺혔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건 단지 오래된 기억일 뿐이야. 걔가 있을 리도 없고 지하실은 벌써 폐쇄됐을 거야. K는 그냥 장난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켠 무언가 확실하게 그녀를 끌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아니 무언가 그녀를 거기로 다시 데려가려는 듯. 강릉 외곽의 낡은 집. 유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가구는 모두 덧배를 씌운 채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하실 문은 이상하게도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냄새는 더욱 심해졌고 공기는 차가웠다. 어둠 속에서 눈이 익을 무렵 그녀는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사람이 있었다. 허름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분명 누군가였다. 누구세요? 유진이 물었다. 천천히 고개를 든 그 사람, 그리고 유진은 비명을 삼켰다. 그는 죽은 줄 알았던 외삼촌이었다. 유진이냐,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는 늙고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넌 죽은 줄 알았어. 우리한테 연락도 없었고. 그래, 그렇게 믿게 만들었지. 외삼촌은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많을 거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개는 왜 너를 계속 지키는지 전부 이유가 있어. 그 개가 그날 여기에 있었던 개야? 그래, 네가 그 개를 지하실에서 꺼냈지. 기억나냐? 아니면 누가 그 기억을 없애버렸을까? 그녀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진실. 그녀는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지하실 위쪽에서 무언가가 철커덩하고 울렸다. 누군가가 집에 들어온 것이었다. 외삼촌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늦었군. 벌써 왔어. 이제 우릴 찾았어. 누가? 그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도망쳐. 개를 찾아. 네가 살아남으려면 그 개와 함께 해야 해. 바로 그때 지하실 문이 쾅 하고 닫혔고 발걸음이 계단 아래로 울리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무거운 구두 소리, 규칙적인 숨소리, 마치 군인처럼. 이유진은 외삼촌의 손을 놓고 뒤쪽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외삼촌은 낮게 말했다. 기억해라. 너 혼자가 아니야. 걔가 널 찾을 거야. 믿어. 그리고 지하실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모자, 검은 코트, 그리고 손에는 전기 충격기. 이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익숙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 도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을 뿐입니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외삼촌에게 다가갔다. 이분은 협조적이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찌릿. 전기 충격기 소리와 함께 외삼촌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유진은 더는 참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만둬. 남자는 고개를 돌렸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위쪽 계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다. 낯익은 울음소리. 멍, 멍. 회색개였다. 보호소에 있어야 할 개가 지하실 입구에 서 있었다. 남자는 순간 움찔했다. 그리고 개가 사납게 계단을 뛰어내려와 유진과 남자 사이에 섰다. 이빨을 드러내고 짖고 물려고 덤볐다. 남자는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 순간 개의 목에 무언가 작게 삐 하고 울렸다. 추적장치. 역시 너희가 보냈구나. 유진은 낮게 말했다. 그 틈을 타서 유진은 외삼촌의 팔을 잡고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걔도 그들을 따라 뛰었다. 집을 나서자 검은 벤이 한 대 보였다. 차 안엔 운전석에 앉은 또 다른 남자와 노트북.
그들은 유진을 보자마자 놀랐고 즉시 차에서 내렸다. 타! 외삼촌이 외쳤다. 유진은 뒤돌아볼 틈도 없이 외삼촌, 개와 함께 차에 올라탔다. 차는 곧장 산길을 향해 달렸다. 어두운 산길, 차 안엔 정적이 감돌았다. 유진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쫓아오는 건데? 외삼촌은 조용히 말했다. 넌 한 실험의 열쇠였어. 아주 오래전부터. 실험? 넌 기억 못하겠지만 네 부모는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에 관여했었어. 너도 그리고 이 개도 그 일의 일부였지. 무슨 소리야? 이 개가 정부 프로젝트와 무슨 상관이 있어? 외삼촌은 뒷좌석에 앉은 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 개는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고 기억을 추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걸 만든 건 너의 어머니였지.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정부와 관련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외삼촌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너는 잊은 게 아니야. 지워진 거야.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려 하고 있어. 그때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앞길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팬. 그리고 양옆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5명. 그들은 총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외삼촌은 낮게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해. 도망칠 건지 아니면 기억을 되찾을 건지. 뛰어! 외삼촌의 외침과 함께 차 문이 열렸다. 유진은 개를 품에 안고 외삼촌과 함께 산속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졌고 나뭇가지와 흙이 튀었다. 이쪽이야. 외삼촌이 몸을 낮추며 숲을 사이로 길을 만들었다.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발밑에 낙엽이 미끄럽게 깔려 있었다. 뒤쫓아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때 개가 유진을 한쪽으로 밀었다. 바로 그 순간 총알 하나가 유진이 있던 자리를 스쳤다. 너 진짜 뭐야? 유진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개는 유진을 한번 돌아보더니 앞장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낡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안은 어둡고 축했다. 외삼촌은 거기서 숨을 죽이며 손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다. 이걸로 기억의 단편을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해. 무슨 말이야? 기억이라니? 내가 어릴 때 했던 일들, 실험, 내 어머니의 죽음까지 다 여기에 있어. 그리고 이 개도 네 기억을 자극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지. 유진은 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사람처럼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외삼촌은 조심스럽게 기계를 작동시켰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짧은 플래시처럼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흰 방. 유리 너머에선 엄마가 미소 짓고 있었다. 유진아, 무서워하지 마. 이 강아지가 널 지켜줄 거야. 주사기, 울음, 엄마의 절박한 목소리. 그 아이만은 살려줘, 제발. 그리고 불, 연기, 경보음. 유진은 몸을 부르르 떨며 눈을 떴다. 숨이 헐떡거렸고 손이 떨렸다. 거짓말이야. 엄마는 그냥 사고였다고. 외삼촌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고가 아니었어. 제거였지. 네 어머니는 프로젝트를 멈추려고 했고 그 대가로 죽임을 당했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두막의 창문이 깨지며 연막탄이 날아들었다. 흰 연기가 안을 가득 메웠다. 찾았다. 누군가의 고함. 외삼촌은 유진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믿는 이 개와 함께 도망쳐. 나는 시간을 벌게. 안 돼. 같이 가야. 하지만 외삼촌은 유진을 밀쳐내며 뒤를 향해 돌진했다. 연기 속에서 남자들의 형체가 어른거렸고 외삼촌은 그들 쪽으로 몸을 던졌다. 카! 유진은 개를 안고 뒷문을 통해 산속으로 달려나왔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발은 진흙 속에서 미끄러졌다. 그때 개가 그녀의 손을 핥았다.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순간 멀리서 다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 자신을 꼭 끌어안고 있었던 엄마의 목소리. 강아지를 미워하지 마. 언젠가 그 아이가 널 지켜줄 테니까. 유진은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보았다. 그래, 도망만 치지 않겠어.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나갈 사람이었다. 유진은 산을 내려가며 끊임없이 뒤를 돌아봤다. 개는 조용히 그녀 곁을 따라오며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다. 바람 사이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는 걸까? 더는 도망치지 않아. 하지만 무턱대고 움직여선 안 돼. 유진은 근처 마을에 도착하자 옷가게에서 모자와 외투를 사서 변장했다.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냉정한 도시 여성이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숨겨진 과거를 쫓는 사냥꾼이었다. 작은 다방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외삼촌이 준 USB를 삽입하자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P 영울 MOM K9. K9? 개와 관련된 실험이었던 거야. 파일을 열자 낯선 남자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어머니 옆에 서 있었고 연구소의 배경이 보였다. 최유진 박사는 너무 멀리 가고 있어. 우리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야. 그 순간 영상은 끊겼다. 그녀는 다시 재생하려 했지만 에러 메시지가 떴다. 파일 손상됨. 일부만 복원 가능. 유진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다. 이 남자, 어머니와 함께 있던 사람, 살아있다면 진실을 아는 유일한 증인일지도 몰라. 이름도 모른 채 유일한 단서는 USB 속에 반쯤 깨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근처 경찰서의 얼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했다. 결과 97% 일치. 이름 하도윤.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5년 전 사망 처리. 사망? 말도 안 돼. 하지만 주소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마지막 활동 위치, 남양주 외곽 폐쇄 실험기지. 그날 밤, 남양주의 폐허가 된 건물, 무너진 철문과 풀에 뒤덮인 콘크리트. 유진은 플래시를 들고 개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철문 안쪽엔 이상하게 정리된 흔적들이 있었다. 누군가 최근에 여길 다녀간 듯했다. 그때 어두운 복도 끝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찾아올 줄 알았다. 유진은 뒤로 물러섰다. 당신, 하도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내 어머니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고 나의 죄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죽은 날 나도 죽은 셈이지. 하지만 네가 살아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죠? 무슨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벽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하도윤의 어깨가 튀었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유진, 도망쳐. 그들은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총성이 방을 울렸다. 개가 그녀를 밀치며 덮쳤고 유진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복도 너머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유진은 무릎을 꿇고 피 흘리는 하도윤을 끌어안았다. 제발,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진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작은 붉은 열쇠였다. 진짜는 D구역에 가면 알게 될 거야. 그의 눈이 감겼다. 유진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눈을 떴다. 피 묻은 손에 쥔 열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D구역이 뭐든 간에 내가 직접 보러 갈 거야. 그리고 그림자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와봐. 이제는 나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폐쇄된 연구소 깊숙한 지하. 낡은 문 위에는 퇴색된 표식이 있었다. D 출입 금지. 유진은 하도윤이 넘긴 붉은 열쇠를 꺼내들었다. 도어락에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다. 내부는 차가웠다. 서늘한 공기, 인공적인 냄새, 그리고 무언가 살아있지 않은 것들의 기척. 손전등 빛 아래 유리관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안에는 강아지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수면 상태? 아니, 더 깊은 무언가. 옆 패널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호 프로토콜 유전자식 대상 최유진. 뭐? 그녀는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에 주저앉았다. 왜 내 이름이? 모니터에 연결된 시스템을 조작하자 영상 로그가 재생되었다. 화면 속 젊은 시절의 어머니, 최지연 박사. 이 아이가 태어날 때쯤 난 알았어. 누군가는 반드시 그녀를 해치려 할 거야. 그래서 보호자를 만들기로 했지. 생명체, 감정이 있는 존재, 단 하나의 주인만을 인식하는 유전 기반 각인 보호견. 이건 무기가 아니야. 이건 엄마로서의 나의 마지막 선택이야. 화면이 꺼졌다. 유진은 온몸이 떨려왔다. 그 개, 날 따라다니던 그 개가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겁고 규칙적인 발걸음. 군화. 늦었군, 유진 씨. 그녀가 돌아보았을 때 이미 총구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바로 어릴 적 자신을 돌봐줬던 이모부 박태준. 왜? 왜 당신이 여기? 너무 오래 숨겼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우린 많은 걸 포기했어.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어. 그게는 단지 실험의 부산물이 아니야. 그건 너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였어. 말도 안 돼. 너도 어머니도 단지 계획의 일부였어.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확보했다. D구역 정리 준비해라. 그 순간 걔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박태준의 팔을 물고 넘어뜨리며 유진을 지켰다. 멈춰! 이건 명령이다. 그가 외쳤지만 걔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어떤 명령도 어떤 훈련도 이 감정 앞에선 무력했다. 이 개는
날 통제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유진이 걔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진짜 보호자야. 총성이 울렸고 유진은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한 발, 두 발. 하지만 박태준은 이미 쓰러져 있었다.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쏜 것이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낯설지 않았다. 안녕, 유진 씨. 드디어 만났네. 당신은 누구죠? 난 내 어머니의 동료였고 지금은 내 아군일 수도 있어. 정확히 말해요. 여자는 조용히 미소 지며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 너는 반드시 선택하게 될 거야. 복수를 원하느냐 아니면 용서를. D구역 자포까지 남은 시간 9분 48초. 유진은 개를 품에 안고 계단을 뛰어올랐다. 바닥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따라오고 있었다. 네 발, 무거운 숨, 그리고 금속이 긁히는 소리. 갑자기 경로를 차단하듯 튀어나온 그림자. 그녀는 멈춰섰다. 너는 또 다른 개였다. 하지만 이건 뭔가 다르다. 눈동자엔 피가 맺혔고 움직임은 지나치게 정교했다. 이건 살인을 위해 길러진 존재. 옆 벽면에 적힌 라벨이 눈에 들어왔다. H-타입 07 사냥형 보호견. 그녀의 품에 안긴 개가 으르렁거렸다. 두 존재가 서로를 인식한 순간 포효와 함께 격돌이 시작됐다. 너 왜 날 위해? 그때 무전기에서 노이즈가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쪽 출구는 막혔다. 유진은 3번 갱도로 유인 중.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누가 유도하고 있는 거지? 손전등으로 갱도 벽을 비추자 그곳엔 오래된 낙서가 있었다. 우리는 실패했다. H타입은 통제가 불가하다.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영삼을 찾아라. 그는 다르다. 영삼? 그녀는 품속의 개를 바라봤다. 너 혹시 이름도 없던 떠돌이.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눈을 지닌 개. 그의 귀 옆에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 K9 엉삼. 심장이 내려앉았다. 넌 원래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거구나. 그 순간 뒤쪽에서 또 다른 금속 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둘, 셋, 네 마리. 모두 H타입. 그리고 그들 앞에는 박태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다. 죽을 뻔했잖아, 유진아. 그런데 왜 이 녀석이 널 지킨 걸까? 그건 내가 명령하지 않았어도 날 지키기 때문이야. 그게 진짜 보호자야. 그는 웃었다. 그럼 시험해보자. 손짓 하나, 사냥개들이 달려왔다. 유진은 무기를 찾을 새도 없이 뒤로 밀려났다. 그 순간 K-라이브 영삼이 뛰어들어 네 마리를 동시에 상대하기 시작했다. 안 돼. 혼자선.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 갱도 벽이 부서졌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다. 다 잘하는 듯처럼 거대한 말, 온몸에 상처가 있는 늙은 개. 목에 걸린 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K-라인의 영윌 창시자. 그는 K가 영삼을 바라보더니 유진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녀 앞에 엎드렸다. 박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이럴 수가. 그 녀석이 그녀를 인식했어? 유진은 말했다. 넌 엄마가 만든 계획을 무기라고 했지만 이건 사랑이야. 총성이 울렸다.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박태준이 다시 조준했지만 이번엔 K란 옹인이 그를 덮쳤다. 그 후는 조용했다. D구역 자포까지 남은 시간 00분 42초. 유진은 K루 영삼과 K란 영일과 함께 갱도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빛이 보였다. 출구, 살아나가는 문.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실험, 모든 비밀, 그리고 어머니의 진심. 우리 끝까지 가자. 유진은 산을 내려오며 하늘을 바라봤다. 폭발음이 뒤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지하단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거기서 빠져나온 건 그녀와 두 마리의 개, 그리고 풀리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 케이라인이 렁삼은 그녀 곁에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리고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케이르 영윈, 수많은 전투를 겪어온 듯한 무게를 지닌 존재. 두 마리의 생명체는 더 이상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우리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녀는 누구에게 묻는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때 케이라이 렁삼이 멈춰섰다. 그의 귀가 움직였다. 뭔가 들려? 케이라이 엉윌도 고개를 들고 하늘을 응시했다. 몇 초 후 멀리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헬기. 유진은 무릎을 꿇고 망원경을 꺼냈다. 숲 너머 회색 헬기가 2대 군용. 그리고 그 아래 검은 제복을 입은 병력들. 그녀는 무전기를 켰다. 죽은 줄 알았던 주파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K라일 엉삼 및 K라일 엉밀 회수 개시. 대상 여성 유진 이사장 딸로 확인됨. 상태 불명 경계 필요. 제거 허가 옵션 열람 중. 제거 허가?
유진은 무전기를 던지듯 꺼버렸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이젠 나까지 없애려는 거야? 뒤에서 케이라이 롱삼이 그녀의 손에 코를 댔다. 마치 우린 너와 함께야라는 듯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끝내러 가자. 그날 밤 세 사람, 아니 두 개와 한 인간은 버려진 통신기지를 습격했다. 그곳엔 이전 실험과 연결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다. 유진은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뒤졌다. K9 롱3 비정상적 감정 반응 인간 보호 본능 과다 롤 실험 실패 방치 그러나 폐기 불가 핵심 알고리즘 존재 그녀의 눈이 멈춘 건 한 줄의 기록 K 롱3 정식 명칭 하나 유진 모친이 유일하게 직접 설계한 보호 단위 대상 유진 엄마가 날 위해 만든 거였어.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모든 것이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유년 시절 항상 주변을 맴돌던 검은 그림자, 사라졌다가 나타났던 개 한 마리.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그녀 곁에 있었다. 그러나 감동의 순간도 잠시. 창문 너머 레이저 조준점이 움직였다. 앉아! K9 엉삼이 그녀를 밀쳐내고 총알을 대신 맞았다. 그의 몸에서 피가 흘렀다. 안 돼. 안 돼. 바깥에서 총성이 쏟아졌다. 통신기지가 포위당했다. 그녀는 쓰러진 케이라의 롱삼을 끌어안으며 외쳤다. 우릴 없애고 싶겠지. 하지만 내가 그 비밀을 세상에 말하면 그땐 누가 사라질까?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K-라인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K-라인 프로토콜 전면 노출. 그녀는 스위치를 눌렀다. 신호가 위성망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차단해! 지금 당장! 하지만 너무 늦었다. K-라인의 진실은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마치 모든 죄악을 씻어내려는 듯 검고 무거운 비를 쏟아부었다. 통신기지는 폐허가 되었고 K-라인 엉삼은 유진의 팔에 안긴 채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K-라인 엉삼, 아니 하나, 제발 버티자. 우린 이제 시작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눌렀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케이라의 레옹일이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 눈은 슬픔과 분노를 함께 담고 있었다.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병력이 몰려들고 있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USB를 바라보았다. 위성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이미 퍼졌고 전 세계 서버에 백업되었다. 보도자료 확인됨. K-라인 프로젝트, 인간 실험 및 명령 위반 사례 확인, 사회적 파장 예상. 무전기에서 기계음이 들려왔다. 유진, 우리가 널 놓치면 끝이야. 그 파일, 넌 살아서 증언해야 해.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싸울게. 탈출. 유진은 두 마리 개와 함께 기지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총을 들고 있었고 K룰 영일은 본능적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해 움직였다. 총성과 포효가 어우러진 가운데 그녀는 케임 하나를 안고 뛰었다. 뒤쫓는 드론들, 레이저 조준기, 그리고 마침내 낭떠러지. 그녀는 벼랑 끝에서 멈춰 섰다. 뒤에선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었고 앞에는 깊고 어두운 절벽이 펼쳐져 있었다. USB를 내놔 유진. 지휘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케이라 영희를 보았다. 그의 눈빛엔 지금이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USB를 입에 물고 케이라 영삼 하나를 끌어안고 뛰어내렸다. 어둠 속으로. 낙하의 충격히 얼어붙은 강물 그리고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유진은 마지막으로 하나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그 개는 그녀를 꼭 안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몇 달 후 한적한 시골 마을 텔레비전에서는 K-라인 프로젝트를 폭로한 뉴스가 매일같이 흘러나왔다. 수십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체포되었고 비밀 생체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규탄받았다. 유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팔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